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주로 어르신들의 복잡한 문제들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노년내과 장일영입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호르몬들은 대부분 줄어들거나 또는 잘 안 나오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대표적이고요. 남성 호르몬도 사실 크게 다를 건 없겠죠.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 호르몬은 여성처럼 어떤 산부인과적인 수술을 받고 하는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이 비교적 이런 스트레스나 또는 근육량에 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분이 건강 상태가 조금 나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근육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스트레스 양이 많거나 또는 그 남성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식습관에서의 약점이 있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먼저 어떤 분들에게 이런 남성 호르몬 결핍 또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검사를 다 했는데 정상인데도 자꾸 여기저기에 몸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특히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운동하면 되게 근육에 막 빡빡하게 힘도 들어가고 좀 개운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한 어르신들의 경우는요, 피곤하기만 합니다. 빡빡한 느낌은 덜 들고, 그리고 개운한 느낌도 덜 들어요. 자꾸 피곤하기만 하고, 운동하고 나면 지치기만 합니다. 운동하고 나면 예전하고 느낌이 다르니까 점점 또 안 하게 되고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점점 이 남성 호르몬이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굉장히 예민해지시고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커지세요. 예전 같으면 배우자나 또는 이런 식구들이 뭔가 이런 좀 본인이 싫어하는 어떤 무엇을 해도 그냥 약간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갈 일을 굉장히 불같이 헐어낼 수 있습니다. 막 짜증 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참지 않는 경우도 더 많으시겠죠. 그러다가도 또 이런 우울감이나 또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내려가서 힘없이 또는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많아지고, 특히 여기저기 사소한 것에는 관심은 또 많아져 가지고 집안 곳곳에 또는 주변 곳곳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서 그 에너지를 예전처럼 직장이나 바깥에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푼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서 그에 의한 감정 기복과 우울감, 짜증감이 늘고 심할 경우에는 좀 불안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어떤 반사적인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근육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근육 안에 이런 지방도 많이 차서 마블링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근육도 대부분은 이제 늙은 세포들로 구성되다 보니 이제는 진짜 예전 같지 않죠. 근육도 힘도 못 쓰니까요. 그래서 대개는 진료실로 오시는 분들이 비슷하게 호소하세요. 예전보다 굉장히 좀 집안 곳곳에 간섭을 하시고, 또 그걸 보면서 또 참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부부간에 이런 크고 작은 다툼이 는다. 그리고 이제 그 남성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내가 좀 참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통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처음부터 남성 호르몬 또는 갱년기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먼저 좀 살피게 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대개 남성 호르몬 결핍이 동반돼 있거나 근감소증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 의심을 하게 되죠. 검사는 피검사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보는 게 되지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2.5다, 3.5다, 이거 이하면 정상이고 이상이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전에 높았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많이 낮아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크게 느껴요. 그래서 비록 수치가 정상이거나 또는 동년 또래만큼은 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떨어졌거나 또는 그것이 의심될 때는 충분히 그런 쪽을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피검사 결과만 보지 않고 근육의 상태나 근육량, 그리고 이런 생활습관, 식습관을 같이 좀 살펴보게 됩니다. 치료는
사실은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하고 다르게 먹는 약이 잘 없어요. 이제 건강보조식품들이 있지만 아직 치료제 수준으로까지는 못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주사가 있긴 있지만 이 주사의 경우도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씁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을 주사로 이렇게 보충을 받게 되면 근육이나 필요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고요. 몸속에 숨어 있는 암이나 용종이 훨씬 빠르게 자랄 수 있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분은 정말 드려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해도요, 대개는 이런 위험도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2, 3년 이상은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지 않고 가급적 단기간으로 치료하면서 그 사이에 남성 호르몬을 충분히 생길 수 있도록 오히려 돕는 것을 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어떤 생성을 돕고 남성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치료, 대표적으로는 단백질 섭취나 흡수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농도 또는 고순도 또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에 있어서도 근력 운동량을 현저하게 늘리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드리고, 또 대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케어해 드리는 것을 우리가 관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에서는 남성에서 생기는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강의에서는 나이가 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도서관 많이 사랑해 주세요.